자, 수열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요 단원이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 단원인데 좀 이제 어려워져서 이런 내용인데요. 1학년으로 내려왔죠. 자, 수열이라는 게 뭐냐? 수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들의 배열입니다. 수들의 배열이야. 자, 그러면 이 수열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수학에서요. 미래 예측을 하는 학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수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배우게 될 행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떤 규칙들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학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신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떤 직업에 따라서 생활 활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죠. 미래 예측을 하는 거니까. 현재는 이러는데 아니면 이런 규칙성을 갖는데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수열이라는 게 이제 수들의 배열인데요. 자,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냐, 수가. 자, 1, 3, 5, 7, 9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홀수들로 나가고 있죠? 홀수들로 나가고 있죠? 이랬을 때 이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초항 또는 첫째 항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100번째가 뭡니까? 100번째 항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쉽게 구할 수 있지? 쉽게 못 구하죠? 1, 4, 5, 7, 9 그러면 이거 100번까지 다 해봐야 돼?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거야. 아니면 1000번째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00번째는 얼마가 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수열은 얘처럼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얘처럼 얼마 계속 2씩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2씩 늘어나죠. 이러한 수열도 있는가 하면 아무 규칙이 없는 1, 7, 뭐 2, 4, 1, 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수열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죠. 규칙이 없는 것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 그치? 이건 랜덤이잖아. 그러니까 뭐 100번째나 1000번째가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규칙을 갖는 놈은 우리가 100번째나 1000번째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게 나와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뜻이 이런 얘기예요. 등, 같을 등이죠. 같은 차이를 보이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같은 차이를 보이는 수열. 같은 차이를 보이는 수열.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1, 3, 5, 7, 9 이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의 차이가 얼마 차이 나죠? 2. 여기에서 여기 차이도 얼마 나죠? 2. 여기서 여기도 얼마 차이 나죠? 2. 여기도 얼마 차이죠? 2. 이렇게 같은 차이를 본다는 거야. 이랬을 때 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첫째 항이라고 하고요. 초항이라고 하고요. 둘째 항, 셋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하는데 이거를 공통된 차이 얘네들의 다 공통된 차이죠? 공통된 차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제 공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공차라고 얘기할 거예요. 공차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100번째를 구하라, 1000번째를 구하라, 또는 50번째를 구하라 이런 것을 구하려면 우리는 일반항이라는 놈을 구해야 돼. 자,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n번째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내는 항이야. n번째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내는 항이야. 이것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n번째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내는 거.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 볼게. 문자로. 자, 첫째 항을 A1, 둘째 항을 A2, 셋째 항을 A3, 넷째 항을 A4, 다섯 번째 항을 A5라고 한다면 n번째 항이 있겠죠? n번째 항을 우리는 AN, 이걸 일반항이라고 한다. AN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더해지는 이 공차를 D라고 할게요. D. D씩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더해지는 거야, D씩. 그래서 얘도 마지막으로 D씩 더해지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한번 찾아볼게. 첫째 항은 A1이야. 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 가능하니? 어떻게 표현 가능하죠? 1에다가 2를 더하면 3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A1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맞니? A1 플러스 D가 두째 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셋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1에다가 2를 두 번 더하면 5 되잖아. 1, 2, 3, 3, 4, 5.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1에다가 2배의 D를 더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 노윤아, n번째는 어떻게 되죠?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걸까? 봐봐. 2항이면 한 번 더 했어. 3항이면 두 번 더 했어. 4항이면 세 번 더 했어. 얼마? 어? 아니. 2항이면 한 번 더 했어. 3항이면 두 번 더 했어. 4항이면 세 번 더 했어. n번째면. 응? 규칙을 못 찾겠어? 2항이면 한 번 더 했고 3항이면 두 번 더 했고 4항이면 세 번 더 했다니까? n번째면. 하나씩 줄고 있잖아. n-1d. 그쵸? 아이씨 진짜. 자, n-1d, a1, a2, a3 했을 때 얘가 a1이고 얘는 a 플러스 d고 얘는 a 플러스 2d였어. n번째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맞죠? 하나 줄어서. 됐니?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아,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플러스 n-1d가 된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용어들을 알아야죠. A1이라는 것은 초항이었고 n은 항수죠. 100번째다, 1000번째다, 만번째다 했을 때 D는 공차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1, 3, 5, 7, 9로 나갔던 유놈의 100번째 항을 이제 구할 수 있어. 100번째 항이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자 A에는 어떻게 생겼죠? 첫째 항 1 플러스 n-1 D가 얼마였죠? 2씩 늘어났었죠? 이거야.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00번째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항수니까 100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100 집어넣으면 99. 99 곱하기 2 더하기 1. 9, 28, 9, 28 플러스 1이니까 아 여기 199구나. 100번째.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니?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0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그렇고 만약에 50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n 대신에 5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수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첫째 항이나 공차는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 수열에 대해서.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100번째냐 500번째냐 1000번째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n이 변수죠. n이 변수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 첫 번째 특징이 n에 대한 n이 변수야. n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다.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리고 얘를 n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새로운 공식이 나오죠. 두 번째. an은 자 전개해보면 a 플러스 dn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죠. 얘를 전개하면 n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을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죠.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요게 일반항이 맞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했냐? 2번 얘기를 왜 했냐? 2번 얘기를 왜 했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수열이 있다.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것의 일반항이 3n 플러스 4래요. 오케이? 첫째 항부터 어떤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있는데 이거 일반항이 이거래. 그랬을 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말하라 라고 물어봤다 했지. 그럼 지금 몇 차식이죠? n에 대한? 1차식이죠? 아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다. 아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공비는 얼마, 공차는 얼마인? 공차가 얼마인? 자 봐봐. n의 개수가 공차죠. 야 공차지? 맞죠? 그럼 공차가 얼마나 는 거야? 3. 3씩 늘어나는 어떤 수열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리고 첫째 항은 얼마일까?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알죠? 1 집어넣어보면 7.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야 이 수열은? 7, 10, 13, 16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이런 것을 역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이런 것이 등차 수열이에요. 이런 것들이 등차 수열이다. 잘 기억을 해라. 등차 수열은 이렇게 얘기가 된다. 됐죠? 자,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다 적었어?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의 성질. 등차 수열의 성질.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일부러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등차 수열 하나를 적어 놓을게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간다 진짜. 맞죠? 등차 수열 맞지? 등차 수열 맞죠?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1항, 그러니까 m 플러스 1항, m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 n항을 뺀 것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맞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4항에서 3항을 뺀 거, 이 차이 나죠? 5항에서 4항 뺀 건 또 이 차이 나죠? 그러면 m 플러스 1번째에서 n항을 뺀 것도 이 차이 나겠죠? 이런 뜻이야. 됐죠? 두 번째. 그러면 am 플러스 2항에서 am 플러스 1항을 뺀 거나 am 플러스 1항에서 an을 뺀 거나 똑같겠지? 그렇죠? 요거에서 요거 뺀 거나 요거에서 요거 뺀 거나 똑같은 값을 가질 거 아니야. 누윤이 이해돼? 이거에서 이거 뺀 거나 이거에서 이거 뺀 거나 똑같이 2로 갔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넘겨 보면 세 번째 a n 플러스 a m 플러스 2항은 2배의 a m 플러스 1항이 된다. 맞죠? 얘하고 더한 것은 가운데 것의 2배라고. 맞지? 얘하고 더한 것은 얘의 2배. 맞잖아. 16. 8이 16.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너희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절대부등식에서 이미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두 수를 더한 거에 2로 나눈 거. 이걸 뭐라고 했어, 이걸 뭐라고 했죠? 저기는 안 배웠어. 이거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게 수학 성적이야. 이 영어 성적이야. 더했더니 2로 나왔대. 평균이지. 이것을 산술 평균이라고 했었죠? 산술 평균이라는데, 자, 여기서 그 의미가 나온 거야. 맞잖아. 이거하고 더한 것을 반으로 나눈 게 가운데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am 플러스 1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등차 수열의 가운데 값.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한다.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한다. 네 번째까지만 얘기를 할게. 네 번째. 자, 같은 항의 수만큼 순서대로 더한 값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무슨 소리냐? 요놈하고 둘이 이렇게 더했어. 얘하고 더했어. 그 다음에 얘가 10이겠죠? 얘하고 더했어. 이렇게 두 개씩 더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개수만큼. 얘 얼마죠? 6. 얘 얼마죠? 14. 얘 얼마죠? 22. 그럼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 8. 맞잖아. 이래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3개씩 더하고 3개씩 더하고 3개씩 더해도 같은 내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항의 수만큼 순서대로 더한 값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됐나요? 이러한 성질들을 등차 수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이러한 성질들을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를 풀 때요. 여기는 지울게요. 아, 네네. 산술기하 평균이 규가 과정에서 없어지면서 완전히. 자, 다섯 번째를 얘기하자면, 만약 문제에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 물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세워도 되지만 이러면 더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는 게 더 편할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세우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식을 세운다. 맞잖아. 그러면 D식 늘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 이런 문제가 났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는 0. 이것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순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 그럼 세 근의 합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3이어야죠. 그 다음에 두 근씩의 곱이 얼마? k여야 되고요.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여야 돼. 맞지? 근각에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상태로 이걸 연립해서 못 푸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A-D고 그 다음에 A고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근이 이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이 3이다 그러면 DD 없어지고 3A가 3. 아, A가 1이구나. 그쵸? A가 1이면은 이제 요거에서 1 빼기 D 그 다음에 1 더하기 D 이걸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잖아. 그럼 D값도 나오죠? 그러면 A, D값 나오면은 세 값이 뭔지 아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 이러한 다섯 번째 내용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누윤이 이해돼? 어? 그럭저럭? 너 그럭저럭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되는 거야. 수학은 확실하게 이해됐어요? 아니면 어디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그럭저럭 되면은 나중에 또 배울 때도 그럭저럭. 자, 지울게요. 자, 이제 이거 볼게요. 수열의 뜻. 자, 3, 6, 9, 12와 같이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는 이러한 수들의 나열된 수들의 배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열에 각각 수들이 있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걸 항이라고 한다. 유한수열 뭐겠어요? 항의 개수가 유한계인 수열을 유한수열이라고 하겠죠. 무한수열은 계속 나가는 수열, 그렇죠? 무한수열이라고 했죠. 항수 수열에서 항의 개수 당연한 얘기고 끝항 맨 마지막에 있는 항 당연한 얘기죠. 자, 수열의 일반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번째 항을 나타낸 거. 그치? n은 뭔지 몰라. 그래서 100, n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100번째를 구하라고 하면 n 대신에 1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1000번째를 구하라고 하면 n 대신에 10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러한 놈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한다. 다음 등차 수열. 자, 같은 차이를 보이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이 더해지는 그 값을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더해지는 값을 공차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건 얘기했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은 일정한 값을 갖는. 그치? 이거 아까 등차 수열의 성질 1번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이런 놈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고? AN은 A1 플러스 N-1D. 여기서 A와 N과 D에 대해서 모두 얘기되고 있죠? N은 항수야.
그리고 쌤이 일반항 하나를 더 적어줬어. 뭐라고? AN은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다. 이렇게 적어줬죠? 참고로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N에 대한 1차식이다. 등차 수열은. 됐니?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반드시 이거하고 둘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두셔야 편법을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좀 이따가. 편법을 이걸 알고 있어야 쓸 수가 있어요. n의 개수가 공차다. 이게 공차다. 알겠죠? 다음 내려갈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맞죠? 그 얘기야.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리고 공차는 n의 개수이다. 공차는 a, 즉 n의 개수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개수이다. 공차는 n의 개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세수 ABC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수와 요수를 서로 더한 것은 가운데 것의 2배가 된다. 맞죠? 그래서 둘이 더한 걸 2로 나눈 게 B다. 그리고 이 B를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한다. 중앙이 아니야. 중항이야. 가운데 있는 항.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수 요거가 등차수를 이룰 때 x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하고 둘이 더한 거 7x는 얘의 2배 4x 플러스 6이다. 그럼 얘 넘어가면 3x가 6이니까 x는 2였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외에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화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조화수열. 조화수열. 자,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요. 1, 3, 5, 7, 9. 이러한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차 수열을 역수를 다 취하면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러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 됩니까? 등차 수열이니? 아니죠. 왜? 여기서 1에서 3분의 1이 되려면 3분의 1을 빼야 돼요. 근데 여기서 3분의 1을 뺀다고 해서 5분의 1이 됩니까? 안 되잖아. 맞죠? 1에서 3분의 1이 되려면 3분의 1을 빼야 되는데 이 간격이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간격이 다르단 말이야. 역수를 취해봤더니. 맞죠? 그래서 요렇게 나열되고 있는 이런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조화수열.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얘의 일반항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지?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요놈이 지금 어떠한 수열이 되지는 않지만 얘를 역수를 취해보면 등차 수열이 되죠?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죠? 맞지? 그러면 얘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역수를 취한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려고 보니까 얼마? 공차가 2네요. 선생님이 아까 일반항 어떻게 쓴다고 했어? 2, dn, 2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 맞죠? 이거 있잖아.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왜? 선생님 아까 전에는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면서요. 이거라면서요.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전개를 또 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써. 그럼 얼마? 2n-1이 일반항이란 말이야. 요 등차 수열에. 그럼 조화 수열의 일반항은 얼마 될까? 걔 역수겠죠 다시. 다시 역수로 하면 되지. 얼마? 2n-1분의 1. 이게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겠죠.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A와 B와 C가 조화 수열을 이룬대. 조화 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조화 중앙을 구하라고 했어요. 조화 중앙. 조화 중앙이라는 것은 B를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떤 관계를 만족할 것이냐. 이 상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어떻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하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의 등차 중앙은 얘하고 얘를 뭐한 거?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것이 요것의 2배잖아. 맞습니까?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통분해보면 AC분의 A 플러스 C 그리고 이게 B분의 2. 둘 다 역수를 취해보면 A 플러스 C분의 AC는 2분의 B. 우리는 B를 구하는 거니까 B는 A 플러스 C분의 2AC.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 조화중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화중앙이라고 한다. 됐니? 근데 이 조화수열은요 여태 동안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로 뭐 내신에서는 모르죠. 학교마다 뭐 냈는지 안 냈는지 선생님이 모든 학교의 시험 문제를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수능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런 과정으로서 나오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알아는 놔야지. 아 역수를 등차 수열의 역수를 취한 게 조화 수열이라는 게 있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지금까지 배워보니까 어때? 어려워 쉬워? 등차 수열이 수열이라는 게 어려워 쉬워? 이 등차 수열이 수열 중에서 제일 쉬운 수열이에요. 이게 제일 쉬운 수열이야. 이제 앞으로 수열의 종류가 얼마나 많냐면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조화 수열 있죠?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멱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그렇게 나오지 않은 뭐 피부나치 수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명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열들이 나올 거야. 그 중에 지금 제일 쉬운 수열 하나 등차 수열을 배운 거야.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등차 수열 먼저 배운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워요. 여기까지 학생들이 그나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잘 따라와. 그러다가 등비 수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부터 아 뭔가 좀 어려운데 하더니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하는 아까 그 여러 가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 배우면서 약간 거의 멘붕이 오다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단원을 들어갔는데 한 문제 푸는데 막 한 10분 걸리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막 수학 놓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단원이 요 단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 단원을 특강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잠깐 쉬었다 갈게.